여러 고객사의 담당자들한테 각각 대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골라서 만나셨어야 되는데 다 만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재,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강사님은요, 특별히 자기소개를 직접 하신다고요? 네,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네, 특별합니다. 네, 우리 그렇죠. 김태형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김태현 강사입니다. 네. 사내 서비스 강사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프리랜서로 독립한 지는 이제 막 5개월 차에 접어든 새병아리 시기를 좀 잘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많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어? 그런 회사에 있지. 사내 강사로 좀 오래 근무하시다가 좀 프리랜서로 이렇게 독립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강사님께서 하시는 강의 분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호텔,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등의 아웃소싱 협력 업체에서 교육팀의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주력 강의는 CS 전반에 걸쳐진 강의와 서비스 모니터링, 그리고 고객 접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MOT 진단, 법정 의무 교육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교육팀장으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사내 강사가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백화점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CS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교육을 받으면서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현장에서는 저렇게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한번 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랑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침 제가 친절사원으로 뽑혀가지고 네, 신입사원들을 제가 교육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 응대 태도,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노하우들을 제가 알려주게 됐었는데 그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교육생들의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친절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좀 현장에 맞는 교육을 하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강사님의 강의하는 모습을 반해서 나는 강사가 됐다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네. 오히려 별로여서 내가 해야 되겠다. 저 정도는 저보고보단 잘하겠다.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외부 강사보다는 내부 사원이 해주는 CS 교육이 훨씬 더 맞았죠. 효과성이 높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분도 신입이지 않았을까요? 교육 내용이 우리가 일하는 상황과 잘 맞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강사님 서비스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서비스 강사라는 게 진입 장벽이 많이 높지는 않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 쪽으로 저는 경력도 없고 학교도 서비스 관련 학과를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그 백화점에 서비스 강사분을 찾아가서 강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오, 적극적이시다. 네. 그 강사님께서 강사 아카데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저처럼 강사가 되려면 정말 뭐부터 해야 되는지 1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카데미를 다니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카데미를 수료하시면 사내 강사로 연계를 시켜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강사가 됐었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신입 강사들을 채용을 할 때 아카데미에 연락을 해서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던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내에서 본인이 교육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어서 부서를 자발적으로 좀 옮기시거나 원치는 않았지만 교육 쪽으로 부서가 바뀌면서 사내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아카데미를 다니시거나 CS 리더스, SMAD 자격증을 취득하시더라고요. 네. 아카데미에서 그래도 연결을 해주셨다는 거는 강사님이 잘해서인 거 맞아요. 좋은 케이스예요. 연결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강사님이 뭔가 수업을 들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하셨거나 좀 싹수?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연결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김태형 강사님께서 생각하는 서비스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전에는 정형화된 친절 강의, 그리고 세련된 응대 매너를 주로 추구를 하다 보니까 CS 교육은 친절 교육이다 라고 인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CS 강사가 된 계기를 말씀드렸을 때처럼 CS는 단순히 친절만으로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 진짜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그 안 보이는 서비스를 넘어선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직원의 역량, 매너 같은 다양한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할 때 직원분들의 자존감을 꼭 지켜주는 내용을 넣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정 노동을 하는 직원들일 경우에 자존감이 떨어지면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존감 지켜주는 내용을 꼭 넣고 있어요. 그래서 CS 강사는 단순히 친절만을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현장마다 고객 만족을 위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CS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썩 유쾌하게 받아들여지지가 맞아요. 않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또 뭐 잘못해가지고 또 회사에서 지적받나. 교육받느라고 하나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CS 직군에 계시는 분들의 자존감을 같이 챙겨주면서 뭔가 우리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그럼 궁금한 게 그 태영 강사님 같은 경우는 대학원은 서비스 경영학과로 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올해 숭실대 경영대학원 서비스 경영학과 석사 과정을 밟게 됐는데요. 현재까지의 CS 강의가 대부분은 친절 마인드, 매너, 서비스 등에 대한 것만을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좀 앞으로는 고객 만족 전체적인, 좀 전사적인 관점으로 CS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리 서비스 마인드가 높고 친절해도 기업 내 업무 프로세스가 받쳐주지 않아서 고객 불만이 생기는 경우에는 서비스 마인드만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또 업무 매뉴얼이나 프로세스, 그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나 역량이 부족하면 고객을 만족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현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서비스 경영학을 좀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번에 안 그래도 병원에 CS 교육 의뢰가 들어왔는데 연관 교육이었어요. 근데 사실 친절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체크해보니까 내부적인 제도적 문제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상사한테 불만을 토로를 못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고객한테 그 틱틱거리는 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은 그 프로세스 제도적인 부분까지 좀 건드려줘야 되는 게 CS 교육이 조금 더 심화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영 강사님께서 생각하는 C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CS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과 고객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현장과 고객을 이해한 강사는 단순히 친절만을 강조하거나 밝은 미소로 올바른 인사를 해야 된다만을 강제로 주입시키는 교육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기업의 환경, 직원들의 역량, 그리고 자금력 등 기업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있어야 현장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내 강사로서 이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셨는데 꼭 갖춰야 될 요소, 혹시 사내 강사가 좀 조심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강사가 강의를 잘해야 되지만 사내 강사, 특히나 CS 강사라면은 어느 정도 신비감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거 해요. 완전 공감하는 게 CS 강사들은요 너무 직원들이랑 친해지잖아요. 교육이 안 돼요. 맞아요. 언니, 동생, 오빠 이러는데 어떻게 프로답게 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감 두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내 강사로 있을 때 한 강사님께서 여러 고객사의 담당자들한테 각각 개시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골라서 만나셨어야 되는데 다 만나신 거예요. 사생활 문제로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됐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건 때문에 그 고객사와 저희 회사가 계약이 좀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적으로 교육생들하고 친하다 보면 교육의 내용이 전달도 잘 안 되지만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좀 거리두기를 유지하시는 게 강사로서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NS는 비공개거든요. 네, 강사 계정이 따로 있어요, 대신. 네. 그래서 강의하는 모습, 강사로서 이런 거 저희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모습들은 좀 올리는데 사적인 거는 따로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 계정에다가 제가 휴가 가서 수영복을 입거나 음주를 하거나 이런 사진들은 올리지 않는 거죠. 나는 개인 계정에도 못 올려. 결국 강사도 직장인도 뭐 연예인도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네요. 오늘 태영 강사님 모시고 CS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CS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예비 강사님들 그리고 현직 강사님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강사TV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